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던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삶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사람, 멀어지려 해도 왜인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생에 죽도록 사랑했던 인연은 현생에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설레지 않아도 쉽게 놓이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인연이 왜 이렇게 만났는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인연의 시작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계기도 없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강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이미 곁에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연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묶여 있었을 수도 있으며 동료나 친구처럼 일상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익숙함이라는 감각으로 기억됩니다. 사랑이 깊었을수록 다음 생에서는 그 감정이 그대로 반복되기보다 다른 모습으로 옮겨온다고들 합니다. 강렬했던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관계의 구조로 남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인연일수록 다음 생에서는 뜨겁게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떼어낼 수 없는 거리로 삶의 중심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설렘을 주기보다는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보다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 묘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유독 마음이 풀어집니다. 조심하던 말도 조심하지 않게 되고 숨기던 생각도 괜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추거나 나를 앞세우거나 평소의 나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합니다. 가까이 있으니 도망칠 수 없고 멀어지려 하면 마음이 먼저 붙잡힙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지, 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지, 왜 이 관계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지. 그 질문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인연 앞에서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나는 이 관계 안에서만 유난히 흔들리는 걸까요?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다시 사랑하라는 의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익숙해진 마음의 거리로 다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된 것처럼 느껴지고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쯤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직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연이 왜 이렇게 가까운 자리로 다시 왔는지를 조용히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인연은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지 묻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사랑하는지 묻기에는 이미 삶에 얽혀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였던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감정이 줄어들어도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감정보다 관계로 시작된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깊었던 사랑이 다음 생에서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이 역할과 책임의 형태로 옮겨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다시 설레게 하기보다 다시 얽히게 합니다. 서로의 삶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이쯤에서 마음은 이상한 어긋남을 느낍니다.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 예전보다 옅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 감정은 식어가는데 왜 관계는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왜 설렘은 사라졌는데 왜 이 사람을 쉽게 밀어낼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어긋남은 전생의 사랑이 현생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사랑이 감정으로만 존재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생활과 선택 속으로 스며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은 함께 웃지 않아도, 함께 결정해야 하고, 함께 기대지 않아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설레게 하기보다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묻기보다, 태도를 요구하고, 마음을 확인하기보다 선택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감정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게 되고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이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 앞에서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건 아직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미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불교적 시선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아주 깊었던 인연일수록 현생에서는 그 사랑을 다시 증명하려 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 사랑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감정을 확인시키기보다 나의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얼마나 솔직한지,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는지, 얼마나 쉽게 나 자신을 잃는지, 감정보다 관계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아닌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인연은 그 질문을 조용히 남겨둔 채 다음 장면으로 우리 삶을 밀어넣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랑이 더 이상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조용히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연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은 비슷한 장면이 자꾸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 겪는 일 같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이미 한번 겪은 감정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그 뒤를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는 생각보다 결정이 빠릅니다. 고민하기 전에 이미 선택해버리고, 이해하기 전에 이미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매번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후회를 하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에게는 익숙해진 감정의 흐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전생에서 자주 느꼈던 감정은 현생에서도 쉽게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다시 기다리는 자리에 서고 사랑하면서, 참았던 사람은 다시 참는 선택을 하며 사랑하면서, 자기를 미뤘던 사람은 이번에도 자신을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새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감정이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가 달라졌어도 내가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같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이 사람의 태도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른 인연에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이 관계에서는 유독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 감정이 아직 사랑이 남아서라고.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익숙함에 가깝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감정, 이미 여러 번 선택해본 방식, 이미 몸에 배어있는 관계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유독 어렵습니다. 다르게 행동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예전의 나로 돌아옵니다. 그 선택이 편해서라기보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벌이나 운명이 아니라 이런 반복에 더 가깝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이 다시 작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같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보다 같은 선택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든 이유는 이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나는 항상 먼저 이해하려 하는지, 왜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지, 왜 나는 이 관계에서만 유독 나를 덜 챙기는지, 이 질문들은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인연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선택의 역사로 모습을 바꿉니다. 아직은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되돌려주는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반복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도, 이 방식이 나를 소모시킨다는 것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든다는 것, 이 사람이 비슷한 거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머무는 것 같다는 것. 그런데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버텨보자고 마음먹었지만 결국은 익숙한 선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르고 반복하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마음의 방향에 가깝습니다. 어디로 향하느냐보다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가 그 사람의 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생의 사랑은 사람의 얼굴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참아왔던 방식으로 다시 참게 만들고, 기다렸던 방식으로 다시 기다리게 합니다. 상대가 달라져도 내가 흔들리는 지점은 이상하리만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익숙함에 더 가깝습니다. 이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더 붙잡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라보지만 사실 이 반복은 결국 나를 향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 인연 앞에서만 이렇게 반응하는지, 나는 왜 이미 아픈 선택을 다시 고르는지, 이 질문은 아직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반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이 사람 앞에 서면 나는 다른 내가 되는 걸까요? 이 사람 앞에 서면 이상하게 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나와 분명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의 속도가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평소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을 말을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전하고 싶어지고, 평소라면 넘겨버릴 감정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만 나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랑이 아직 남아서일까요?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하지만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감정보다 선택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인연 안에서 나는 늘 비슷한 자리에 섭니다. 설명하는 쪽이 되고, 기다리는 쪽이 되고, 조정하는 쪽이 됩니다.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먼저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유독 나답지 않은 내가 자주 등장합니다. 억지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문제처럼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반복되는 선택이 마음의 방향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깊었던 사랑은 현생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하던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 방식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던 방식이 남아서 나를 흔듭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항상 조금 더 애쓰는 쪽일까요?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항상 나중에 나를 미뤄두는 걸까요? 그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이 방식은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상대보다 내가 먼저 지쳐갑니다. 상대의 태도보다 내 선택이 나를 더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조용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인연을 계속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예전의 습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다시 함께하라는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전의 선택 방식을 다시 보여주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기보다 나를 시험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 것인지를. 아직 결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 앞에서 유독 달라지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인연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쯤 오면 마음은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춥니다. 이 인연은 이어가라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리하라고 온 것일까요? 이 질문은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붙잡는 쪽이 옳고 놓는 쪽이 틀리다는 구도로도 나뉘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늘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면 숨이 막히고 조금 더 멀어지면 마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오늘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다른 얼굴로 되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끝난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지를 묻습니다.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인연도 있고 서로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마주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인연을 이어갈수록 나는 더 단단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나를 잃어가는지, 이 인연을 정리할수록 나는 도망치는지 아니면 나를 지켜내는지, 답은 관계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선택 안에 조용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연을 놓지 않으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거리를 선택합니다. 모든 걸 감당하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고 늘 먼저 맞추던 태도에서 잠시 멈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미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상대를 지워내기보다 자신을 되돌려 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인연이 이어지는지 끝나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보다 먼저 이 인연이 어떤 나를 만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완성은 항상 관계 바깥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나에게 요구합니다. 계속 곁에 두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머물지 말라는 조용한 요청일 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말을 삼키는지, 어디까지 나를 허용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이 인연을 조금씩 완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인연이 이어지든 정리되든 그 방식만큼은 나를 더 존중하는 쪽이기를 조용히 바라게 될 뿐입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보다 이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남길지를 묻게 됩니다.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반드시 함께하라는 결론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사랑이 끝난다는 말은 어쩌면 관계의 형태가 바뀐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마무리는 이별처럼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아직도 마음이 움직이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예전처럼 자신을 미루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무리란 끊어냄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던 내 방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조용합니다. 크게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겠다는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다가오든 멀어지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킵니다. 그 순간 이 인연은 사랑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이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확신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 인연 덕분에 나는 나의 선택 방식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 인연 덕분에 나는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패배가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반드시 사람으로 남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바꾸어 놓은 기억으로 나를 단단하게 만든 흔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끝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선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랑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절의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나를 지켜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전생의 사랑을 현생에서 마무리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멀어져도 의미를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연을 통해 알게 된 나 자신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 선택 앞에서 이 인연은 비로소 조용히 자리를 놓아줄지도 모릅니다. 이 인연이 왜 이렇게 만났는지는 끝내 하나의 말로 붙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도 어쩌면 완벽한 설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인연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레지 않았어도 깊었고 힘들었어도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놓지 못했는지보다 왜 그렇게까지 머물렀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상대를 향하기보다 조용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인연이 계속 곁에 남든 삶의 다른 자리로 옮겨가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이 만남은 이미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사랑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